전 개인적인 목표가 실수령 월 1000이라서 목표를 하나라도 사놓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든. 저 10년차 치과의 생산 배영 중이고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뵙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서 좀 뵀었어요. 네.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연봉 1억이 된 뭐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살짝 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벌써 2년 전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전 개인적인 목표가 실수령 월 1000이라서 네. 이거는 뭐 제 목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뭐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제 연봉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영원 더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음, 이게 뭐 제 일처럼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결론은 우상향주의입니다. 그때 이제 2년 전에 거기 유튜브에 나오셨을 때 병원이랑 네. 지금 병원 같은 병원. 같은 곳에 다니고 있고 음, 그때보다도 매출도 더 올랐고 어. 시스템적으로 더 잘 돌아가서 원래 하루 환자 보던 게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확장도 조그맣게 준비 중이고 병원이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게 네. 이제 사실 그 병원에서 개인적인 급여만으로 연봉 1억이 된다라는 게 좀 저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혹시 인증도 가능하실? 예, 제가 일단 사진을 보내드릴 건데 네. 제 어플로 이거 3.3이라는 어플이고 네. 상위 5%. 이게 작년 기준이라서 아마 이게 1억 기준일 거고 연봉 1억 기준. 그리고 재작년 기준. 네. 그때 기준이고 작년 기준이 더 오를 거예요. 이게 아직 최신화가 안 돼. 그때보다는 더 벌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사진 보고. 예, 사진 보내드릴게요. 제가 뭐 처음에 책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책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네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알려지게 돼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치과의 생산 커뮤니티 있잖아요, 카페나 네. 그런 데 글을 쓰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글을 봐보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직업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글들이 엄청 많아서 저는 좀 자부심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속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원래 예전에 써놨던 글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었고 네. 근데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이제 그걸 보고 도움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거기서 책을 써보는 거 어떠냐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책을 썼고 제가 이렇게까지 연봉 밝히면서 하는 거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네네. 저는 신입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 물론 급여 조금 받아서 힘든 것도 있었어요. 제가 실수령 기준 140만 원 막 고시대였으니까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이걸 몇 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치과에서 이런 거 공개를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물론 공개를 안 하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벌어요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주는 분들도 없고 뭐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몇 년 했는데 얼마를 번다는 그것도 모르고 네. 물론 열심히 해야 많이 벌 수 있는 거지만 그 목표가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네. 그렇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누군가는 저를 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네. 이제 어느 날 암 환자분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진짜 왜소하셨고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더 정성껏 봐드렸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게 좋으셨는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암 환자가 요즘에 왜 죽는지 아냐면서 다 돈 없어서 죽는 거다. 이제 뭐 돈 없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해라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돈의 힘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목표가 또 잡혔어요. 좀 그래요. 제가 좀 돈돈거릴 때가 많은데 뭐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돈이 목적이 아닌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시면 굳이 일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만큼 좀 열심히 하고 목표를 하나라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든. 그럼 지금 상담실장으로 계신 건가요? 직책은 상담실장인데 네. 뭐 총괄 일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데스크 일은 전혀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를 진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쟤는 상담실에 하루 종일 앉아서 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뭐 딱히 다른 얘기 안 해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좋은 얘기 해준다고 들을 분들도 아니고 안 바뀐다는 걸 제가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두죠. 그래서
뭐 상담실장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상담실장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진료 뛰는 게 매출이 아주 직접적이다라고 하면 전 진료를 지금 뛰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맞아요. 진료 혼자 뛰어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말 잘하는 건 원장님들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잘한다는 게 뭐 어려운 용어 쓰고 전문적으로 쓰는 이런 말이 아니라 환자랑 소통. 어쨌든 환자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걸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쉽게 말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진료실에 있을 때는 이제 급여가 다른 선생님이랑 비슷했는데 상담 쪽으로 가면서 급여가 오른 케이스일까요? 진료실에 있을 때도 다른 분들보다 높게 받기는 했어요. 제가 4년차 기준에 한 350 받았거든요. 실수령으로. 많이 받았죠. 거의 4, 연봉으로 치면 5, 6천. 네, 그 정도 받았었고. 근데 그만큼 많이 했어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많이 받으려면 많이 해야지 뭐. 네, 그랬어.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진짜 근데 저랑 일해본 사람들은 아실 건데 안 어울리게 좀 완벽주의자 같은 게 있어요. 일할 때는. 뭐놀 때는 놀자주의인데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여러 명한테 다 피해가 가잖아요. 네네. 그게 싫어가지고 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또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네. 1년차 때는 140만 원 받고 이제 네. 4년차 때 200만 원 정도 급여가 네. 오른 건데 그 진료실 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또 뭐 열심히 하셨는지. 진짜 제일 힘든 건 컴플레인 환자잖아요. 네. 누구도 보기 싫어하고 저도 보기 싫어요. 예민한. 네,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른 데에서 화가 나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선생님이 보고 화가 났는데 제가 해결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원이 좀 큰 데였는데 다른 층에서 화나서 오신 분들 제가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보면서 네. 눈치도 빨라지고 그게 이제 상담 능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진료실 돌아가는 구조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거에 화나는지를 알고 네. 제가 해결했을 때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 원장님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만 내가 잘하면 물론 좋지만 그것만 잘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 어려운 거 그런 것도 맞아요. 많이 했죠.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스케일링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환자 입에 내 손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무섭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건 어떤 신입이든 다 똑같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그 시기 다 겪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하면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 배웠고 남들이 실수하면 혼나잖아요. 그런 거 네. 보고 아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를 아, 눈치가 빠르셨네요. 알고 아 저거 혼나네 하고 아 난 안 해야지 어. 이런 것도 빨랐고 네. 예, 눈치 많이 보고 어쨌든 여긴 직장이잖아요. 네. 이게 좀 힘든 게 여기 이제 갓 졸업하신 분들은 학교에서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 처음이시니까 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는 학교 다닐 때 내가 학비를 내고 배웠던 거고 직장에서 내가 돈을 받으면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 일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빨리 다른 일을 찾던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탈임상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다 맞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일이라고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얘기하면 맞아요. 저는 이게 소신발언인데 얘기해보다 보면 뭐 근데 다른 일을 하는 이유가 몸이 편하려고도 있겠지만 돈이 연관되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네. 근데 편한 만큼 쉬운 만큼 적은 돈을 벌게 될 거고 이제 혹시 내가 지금 연봉이 너무 적어서 다른 일을 생각하는 거면 그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조건이 붙을 거예요. 뭐 토익이라던가 뭐 입사 조건이라던가 취업 준비라던가 그러니까 우리 직종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잖아요. 바로 취업이 되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뭐 취업 준비할 것도 없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일도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소수이겠지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일이 안 맞아서 나가는 건 어쩔 수는 없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네. 저도 다른 일을 해볼까를 고민을 항상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 뭐 그런 것도 많이 해봐서 공장도 다녀보고 신문도 돌려보고 어릴 때 뭐 그런 거 해봤는데 다른 일 다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장 알바하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꼭 학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 이제 또 자극이 돼요. 자극이 많이 힘든 일을 됐어요. 하면. 네. 해봤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일단 저희는 더우면 시원하게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실내에서. 맞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저는 행복하다는 걸 느꼈고 이게 불평불만만 하면 계속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 만족할 점도 찾아야지. 그 직장이라는 곳이 내가 100% 만족하면서 어떻게 다녀요. 그런 직장이 있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뭐 하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거나 네. 뭐 당연히 뭐 10가지 중에 한 8가지 만족되면 되게 좋은 직장이겠죠. 근데 보면 보통 10가지를 다 만족을 원하는 직장을 찾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럴 거면은 내가 사업을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데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맞아요. 물론 거기도 잘 버는 분들은 너무 잘 벌 거고 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힘드실 테지만 그만큼 자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직종이랑 비교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뭐 물론 비교할 수 있지. 네.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쟤는 뭐 대기업 다니고 한 500만 원 버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버네. 그건 뭐 상황이 다른 건데 그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90년생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우리 직업이. 제가 지금 당장 5년 뒤 10년 뒤 일은 모르지만 맞아요. 지금 내가 해온 기준으로만 봐도 주변이랑 뭐 소위 비교를 해봐도 조건이 나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담 실장 일은 그럼 몇 년차 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2년 차 때 상담을 했었고 진짜 빨리 했죠. 네.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너무 그때는 상담하는 꿈을 맨날 꿨어요. 이렇게 얘기 상담했던 거를 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집에 가서 생각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났던 이제 여자친구들은 제발 잘 때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저는 하나에 꽂히고 스트레스 많이 2년차 때부터. 2년 차 때 했고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네. 뭐 잘 될 수가 없죠. 그때 뭐 진료적으로 잘하지도 못하는 애가 상담한다는 게 믿음도 안 줬을 거고 뭐 그렇게 진료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5년 차쯤 이직하면서 그래도 빨리 시작하신 한 거예요? 거죠. 그때도 그냥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한 6년 차였나? 5년 차였나 기억 잘 안 나는데 입사는 이제 진료실로 하셨고. 네, 진료실로 입사했고 그때도 뭐 힘든 어려운 케이스 많이 봤었고 이제 그때 원장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 전에 영상 뭐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제 이력서가 진짜 유명한 치과들 많이 다녔어요. 이거 제 자랑이에요. 근데 크고 그냥 다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들의 장점을 흡수를 빨리 한 거죠 저는. 이게 뭐 노린 건 아니지만 눈치 많이 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은 어쨌든 여기 병원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 병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대화하시다가 이제 뭐 그러면은 경영 상담 쪽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해 주셨고. 먼저 원장님께서.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이 스트레스를 아니까 제가 네. 뭐 쉽게 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뱉으면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네, 아무튼 그래서 안 하려고 했으나 하게 됐고 근데 진짜 결과가 좋았어요. 그때 진짜 급속도로 거의 신화를 썼어요. 이게 처음부터. 처음에 좀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일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네. 환자가 없었어요. 환자를 늘려야죠. 환자를 뭐 어떻게 해서 늘렸어요. 그럼 이제 환자가 왔으면 치료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담 역할이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저는 그 사람한테 시키고 내가 다른 거 할 거예요. 근데 뭐 좀 제 자랑입니다. 거기엔 제가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동의율이 좀. 동의율이 높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기준을 80%로 잡고 있어요. 동의율을. 네요. 이게 뭐 어떤 분들 기준엔 되게 낮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막 이거 상담일지 거짓말로 안 쓰고 솔직하게 씁니다. 그래야 내가 피드백되고 이거 봤을 때 내가 똑같은 거 계속 실패해. 그럼 내 잘못도 있는 거죠. 보통 실패하고선 환자 탓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환자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근데 물론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실패하는 환자 10명이 다 이상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내 잘못은 없나, 내 실수는 없나. 그래서 녹음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음해보고 들어보면 분명 내 실수가 있어요. 버벅거리거나 똑같은 말을 너무 똑같이 하거나 그런 것들 습관, 악습관을 찾아야 돼요. 그런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상담에서 좀 도움이 되는. 도움이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그 전 병원 얘기하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당일 다 받아줬어요. 저는 제가 상담하는 거 당일 거의 다 넣어요. 당일 뭐 수술을 보통 많이 치료실고. 근데 이게 사실 상담실장을 저도 몇 달, 뭐 10달, 9달 정도 했었는데 그게 좀 눈치가 보여요. 이제 예약은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신호는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뭐 발치라든지 아니면 뭐 인레이 하나라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데 진료실 눈치가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게 구조의 문제인데 네. 인센티브를 하는 만큼 주신다고 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할 거예요. 뭐 매출점. 매출에 따라서든 뭐 환자 수에 따라서든 뭔가의 결과치에 대한 그 보상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그 구조를 실장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안 해주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네. 그렇게 끝이 아니라 원장님이랑 상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뭐 우리 지금 매출이 1억인데 2억 넘으면 얼마를 주실 수 있냐라는 상의를 해보고 그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직원들이 편한 거고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환자 10명보다 100명보다 월급이 똑같으면 당연히 하기 싫겠죠. 그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저 1년차 때 그 시대에는 그냥 하라고 하면 했죠. 뭐. 해야죠. 해야죠.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시대가 바뀐 걸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해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뭐 그랬죠. 주인의식 갖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했고.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됐으니까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근데 우리 회사만 이렇게 안 주면 도태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발전이 없겠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다 얘기하는 게 항상 감사하고 물어봐요. 당연히 이거. 근데 거의 제가 물어보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내가 물어봤는데 거절할 수도 없을 거고. 아니면 저는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인데 이거는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환자분들한테는 말씀드려놨다. 저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 저도 그 진료실 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 해드릴 건데 대신 뭐 대기 시간 좀 양해 구해야죠. 뭐 이거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당장 하세요. 이거는 좀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뭐 3-4시간 기다려도 오케이 되냐. 하시겠다 하면은 진료실 선생님들한테 넉넉하게 얘기해주죠. 원장님 입장에서도 저희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잘해서 매출이 잘 나오면 따로 잔소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본인 일만 하시면 되니까.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고연봉자들의 이제 연봉 협상이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매년 하는 걱정이에요. 제가 커뮤니티랑 뭐 이런 채팅방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년 차에 이 정도 급여면 맞는 건지. 저도 제가 관리하는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 네. 그런데 글도 올라오는 게 연봉 평균 얼마인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평균을 어떻게 정해요, 그거는? 맞아요. 다 달라요. 정할 수가 없고, 뭐 신입의 평균을 정할 수 있겠죠. 다 시작하는 단계니까. 근데 2년 차부터도 평균이 어디 있어요? 1년 지나면 실력이 다 다른데.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이 하는 만큼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봉 협상 하는 게 이 매출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다른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 평가지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원장님 저 1년 다니시니까 돈 올려주세요. 이거는 뭐 깡패도 아니고 제가 용역 깡패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결과를 드릴 테니 그만큼 보상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결과가 나와요. 적게 나오면 전 적게 받는 거고 많이 나오면 많이 받는 거고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벌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보상이 중요한 거고 연봉 협상할 때 그렇게 하죠. 뭐 보여드리고 이직할 때 면접 볼 때는 말씀드리죠. 기본급은 당연히 정하고 들어갈 거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매출에 따라 얼마씩. 와, 구체적으로 그런 액수를 정해서 정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렵죠.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어렵더라도 정확히 말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인 거 아실 거고 네. 서로 타협점이 없으면 이제 같이 못하는 거고 타협이 되고 좋게 되면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책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네. 책을 이번에 출간하셨나요? 이번에 낸 건 아니고 책 낸 지도 한 2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 책을 출간했고 이제 그걸 어떻게 통해서 그전 영상 찍으신 분이 연락 주셔가지고 찍었던 거고. 아, 그렇구나. 네, 책은 낸 지가 좀 오래됐고 네네. 제가 또 책 얘기하면은 이제 간혹 책 팔러 나왔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싶기는 한데 책 쓰면서 저는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꼈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참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좀 혼란스러우시거나 좀 정리가 안 되시면 머리가 글을 써보는 거 추천드려요. 막 책 낼 정도로 글을 잘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 쓰듯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화가 많아서 화났을 때 그런 거 쓰면서 억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일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썼고, 이 제목이 연봉이 걸려 있어서 이걸 한 번 읽으면 그 연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할 말이 많지만 근데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싫어서 비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 소개에도 써 있어요. 이게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은 읽지 말라고까지 써놨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고, 그건 어쩔 수는 없죠. 뭐 본인이랑 저랑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 책을 혹시나 읽으시면 한 번 읽고 끝난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읽으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그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용으로. 네, 참고용으로. 책 제목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연봉 1억 치과 의생사의 꿀팁이라고. 네. 근데 그 연봉 1억이라는 단어를 이제 네.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인증 이런 거 없이 그냥 썼. 그래서 처음에 크몽이라는 곳에서는 이 제목을 쓰려면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선우님께 사진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 네네. 그 원천징수를 떼서 그것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그 인증 메일 온 게 있어요. 제가 메일 보냈던 게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인증이 됐으니까 지금 책을 제가 팔 수 있겠죠. 네. 그때 당시에 인증된 거를 해서 판 거고. 제가 뭐 술을 좋아해요. 집에서 혼자 술도 자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도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 치과 의생사라고 검색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옛 모습,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제가 연락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고, 네. 저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고,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귀찮은 거 심한 사람이라서 네네.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라서 찍기도 전에 댓글 달릴까 걱정하고. 그래서 좀 뭐 그 정도의 파급력이 제가 당연히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잖아요. 서로 윈윈 될 거고, 저도 언젠가 필요한 날이 있을 거고. 좋잖아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누군가는 또 이걸 듣고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정말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왔어요. 되게 준비도 엄청 준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진짜 막 이런 것도 남겨요. 병원 처음 입사했을 때가 하루 평균 환자가 78명 봤어요. 78명. 최근이 114명 가요. 체어수가 늘지 않고 체어수가 동일한. 거의 50% 정도. 네, 물론 인원수는 더 늘었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더 돌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럼 연봉 협상 때 이거 뭐 들이밀 필요도 없죠. 어차피 결과치가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병원이 잘 벌어야 저도 내 돈 잘 버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열심히 해요. 간혹 원장님 좀 살살하세요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제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 갖고 사니까 확실히 좀 더 삶의 이유도 분명해진 것 같고, 그거를 항상 얘기하니 제가 떠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목표든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까. 뭐 이제 신입이면 나는 스케일링을 완벽하게 할 거야 라는 목표도 좋고, 9년차 분들이면 뭐 맨날 하던 진료를 반으로 시간을 줄인다거나 뭐 5분 10분씩 조금씩 줄여나가면 진짜 빨라지거든요. 환자를 빨리 본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치라면 짧게 해주면 환자분도 좋아해요. 치과에 입 오래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너무 그걸 막 대충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퀄리티로 했을 때 더 빨리 끝내준다면 내 스킬이 좋은 거고 환자분도 만족할 거고, 그런 게 다 중요하죠.